네, 지금부터는 1월 나물시장 트렌드를 장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동양증권 동북지점의 이경준 대리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가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여러분들께서 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김동희 대표님. 1970까지 오른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그 힘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있다는 건 역시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감은 오늘 좀 딸려서 전강 후약으로 마감을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최근 들어서 좀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대단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1조 원에 육박하는 그러한 순매수,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보합권에서 끝난 건 역시 거의 보지 못했던 이러한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 기대와 경계감이 교차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 네. 그동안 먼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심리적 저항대죠. 1900포인트를 돌파해서 지수가 1950포인트에 안착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이 갖는 기대감은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경계감들은 지금 현재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즉 국내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수렴부를 돌파하면서 박스권이 좀 레벨업된 국면인데요. 네. 이 부분들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자, 지금 보시고 계신 그림이 이제 코스피의 일봉인데 이제 8월 달에 급락 이후에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1800에서 1900대의 좁은 수렴부, 컨버전스한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을 결정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향성을 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800, 1900에서 1900에서 2000포인트대의 박스권 좀 레벨업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새로운 추세선을 좀 만들어 보면 네. 8월 달에 폭락할 때 두 번째 하락갭이 크게 발생했죠. 이때 가장 큰 갭이 발생했던 구간인데 하락갭의 하단부가 1970포인트, 상단부가 2015포인트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1970포인트대에 좀 저항을 받고 있다. 그동안 계속 빈번하게 저항을 받았던 이러한 구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장중에 197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박스권은 레벨업된 상황이지만 최대 저항대인 1970포인트에서 2015포인트대의 매물대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좀 삼성전자만의 리그를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인데 무려 6천억이 넘는 금액이 삼성전자에 집중된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LG전자, 하이닉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만 기타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등등등 여러 가지 대형 IT주가 확고하게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했을 때 좀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좀 IT주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가 시장을 견인하는구나라고 좀 확신을 좀 갖게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IT주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절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부분들 즉 낙폭과대 업종들의 순환 매각 계속해서 한 바퀴 돌았는데 이것을 좀 뛰어넘는 확고한 주도주의 탄생이 지금은 필요한 국면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는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오늘 저항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최대 매물대가 직면한 구간에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보다 좀 쉽게 전고점대까지 근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슬기롭게 시장이 잘 돌파해 나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스권은 레벨업이 되었다라는 판단이시네요.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을 위한 요인으로서는 주도주 부각과 저항선 돌파 여부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판단을 해볼 때 좀 더 이 강세 마인드를 유지해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레벨업은 한 단계 높아졌는데 그에 따른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올라서 걱정하는 거죠, 바로.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말씀일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정고점을 오늘 장중에 돌파하긴 했었습니다만 최근 5 영업일이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명히 부담감은 존재하게 되고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200일선이라든지 300일선이라든지 좀 장기 이평선들이 밀집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동희 대표님께서 그 8월 달에 갭 하락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10월 달에 고점이 지금 현재 1950 정도에 진입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까가 중요한 부분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많은 수량을 샀습니다만 투신권을 보시게 되면은 금요일부터 해서 점차 매도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1950이라는 선이 한국에서 주는 의미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도주의 부각이라든지 상당 부분 종목들이 기존에 올랐던 게 계속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장중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조정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눌림 구간에 따른 다이버 정도의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다이버전스가 어떤 건지는 혹시 차트 보여줄 수 있으시면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종목을 몇 가지를 가져 나왔는데요. 업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건 LG전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일간으로 보이겠으면 5일 이평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30분 단위에 끊어볼게요. 다이버라는 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MACD 이평선을 하락하게 되거든요. 이게 스토캐스틱이나 RSI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MACD가 못 올라간다 혹은 스토캐스틱이 못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에 봤을 때 조금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일단 LG 화학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가령 삼성전이라든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KB금융이라든지 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했을 때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고점은 올라가는데 MACD 고점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IT 중에서 삼성전기도 요로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의 자금은 저는 아직까지 쇼크오버에 대한 자금으로 생각을 하고요. 롱 포지션에 대한 자금은 앞으로 진행될 게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쇼크오버에 대한 자금은 어느 정도 들어온 상황에서 기관도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내놓는 모습이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저희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외국인 매수세가 유지되거나 네. 투신이 이제 매수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투신이 좀 전환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금 수준에서 하루 이틀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시장이 쉬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를 예상하기에는 참 쉽지 않을 텐데 전략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외국인들은 굉장히 바보가 아닌 이상 참 1950 이상에서도 계속 매수를 하지 않겠죠. 왜 매수를 하고 또 어떤 업종 종목을 주로 매수하는지 좀 파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지금 수급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는데 그 매수 금액이 최근에 좀 보지 못했던 지금 강도 높은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지수의 상승세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외국인들이 추세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배팅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좀 단기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좀 배팅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움직임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와 내국인들의 매도 국면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1월 전반적으로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표를 좀 통해서 살펴보면요. 네네. 지금 투자자별 1월 매매 동향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을 제외하고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곡선이 이제 외국인들의 곡선인데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즉 순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파란색 곡선은 개인들의 곡선인데 강하게 이제 매도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개인 대 외국인의 구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대 외국인의 좀 구도로 바뀌었죠. 연기금도 매도하고 있고 투신권에서 4천억 이상 강도 높게 오늘 매물을 내놨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요하게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주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순매수했던 종목들을 좀 종합을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무려 6,044억이죠. 6천억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1위를 보여주고 있고 LG화학,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중공업, 포스코,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한국타이어, KB금융이 보이고 있고요. 다음 그림을 좀 11위부터 20위까지 보시면 KB금융, 현대제철, 삼성엔지니어링, LG디스플레이, SO일, NHN, 현대백화점, SK이노베이션, 기아차, 삼성전기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종목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좀 보면 IT라든지 화학, 자동차, 건설, 금융, 철강, 조선, 유통 업종에서 인터넷까지 골고루 좀 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특정 업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을 좀 골고루 사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6천억 이상 사고 있는 모습들은 최근 들어서 시장의 재료 부분이 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미국 시장의 경기 호전에 배팅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유럽의 악재에 아직 남아있는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느냐 이렇게 유럽과 미국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좋아진다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뭐냐 즉 미국의 경기 호전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좀 외국인들이 최대 수혜주 찾기 속에서 삼성전자를 좀 택했다라는 좀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보셨듯이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낙폭과대 업종 전반에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배팅보다는 좀 기계적인 매수, 파생 상품과 연관된 포지션이 좀 강한 느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포지션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 상승세에 대한 배팅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네. 판단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더 매수에는 들어오겠지만 네.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한다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을 네.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롱 포지션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좀 봐야 네. 되는 부분이군요. 오늘 IT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외국인들의 매수도 뭐 강력하게 이어졌습니다만 기관의 오늘 전반적인 매도 속에서도 IT로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애플이 예상 외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1% 이상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애플 시간 외에서도 급등 흐름을 이어주면서 우리나라 IT주에 훈풍을 불어일으키고 있네요. 주도 업종으로서의 관심 가장 크게 좀 관심사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지만요. 뭐 IT 관련 지표를 먼저 보시게 되면 뭐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이라든지 이익 수정 비율 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모두 다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 상당히 좋은 거는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실적 발표 난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뭐 IBM, 애플, MSFT,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거의 야후 같이 해서 대부분의 다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기는 조금 이미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만큼 주가는 올랐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 네.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이 기술적으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시점인데 애플의 실적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오전에 오히려 좀 셌다가 오후에 재차 자기 자리로 돌아온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IT 관련해서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미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됐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순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뚜렷한 주도주가 없고 외국인이 시장 전체에 대해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IT 섹터 내에 보시면 특히나 LG전자가 상당히 강했었고요. 네. 삼성 SDI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하이닉스 같이 계속적으로 강한 종목도 있지만 오늘 종가 기준에서 소폭 눌린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업종 내에서도 소위 말한 롱숏, 그러니까 즉 더 많이 오른 거는 팔게 되고 좀 더 적게 오른 건 사고 있는 그런 식의 시장의 순환이 돌아가는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주냐 소형주냐 혹은 IT냐 화학이냐 이런 섹터의 차이가 아닐 거고요. 그냥 못 올랐냐 아니면 많이 올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려주는 가운데 조금 더 덜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연휴 기간 보시게 되면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골고루입니다. 그러니까 IT가 가장 셌던 건 아니고요.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금융이 가장 셌었었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이 상당히 셌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내일 모레 자동차 이제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에 따른 우리가 좀 봐야 할 포인트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자동차 부분도 사실은 IT랑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자동차가 올랐습니다. 근데 전주 수요일 날 제가 방송했을 시간에
기아차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서 왜 기아차가 빠졌냐에 대해서 사실 논의됐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그 다음 날이죠. 장중 저점을 만들고 기아차는 오늘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현대차나 모비스나 만도 모두 다 수급이 좋았던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실적이 발표됐을 때 그거는 한국과 같이 동시간대에 반영이 됩니다. 막상 한국에서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건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은 굉장히 적거든요.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주 말 정도에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26일, 기아차나 모비스 같은 경우는 27일 발표인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벌써 땡겨온 상태고요. 말씀드렸지만 순환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자동차마저도 오늘 수급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큰 기대감을 사실은 갖기는 어렵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요. 그냥 순환매 중에 가장 늦게 오는 종목이다, 섹터라는 정도로 해서 단기 매매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이경주 대리님께서는 올랐냐 못 올랐냐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좀 당분간 이어져서 끝난다면 주도 업종도 곧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거의 주요 관점은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을 가져가느냐 아니냐, 혹은 저희 투신 세력이 어떤 새로운 포지션을 가지고 시장에서 매수가 진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질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환 관점에서 네.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이슈들 여기까지 보고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워스트 이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증시 상황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형주의 상승이 시작됐다. 그러면 중소형주의 종목 장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연말 연초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이 중소형주의 종목 랠리였는데 대형주로 매기가 확산되었다, 이동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일 거예요. 네. 김동희 대표님께서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네. 네. 작년에 이제 하반기 내내 지수 관련 대형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시장에서 소외를 됐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시장에서 못 올랐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시장에서 선택되는 논리는 시장에서 이제 당연하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 트렌드를 유지하지 않는 이상 어느 구간에서는 저평가 논리가 부각되면서 수급적으로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 업종의 낙폭과대 업종들, 즉 증권주, 은행주 이런 업종들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한순배가 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낙폭과대 종목, 대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해서 추가적 상승세를 우리가 예측하고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이제부터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의 어떤 이분법적 논리, 즉 거래소인가 코스닥인가의 이분법적 논리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지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못 올랐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반등이 나온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올랐던 어떤 그런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의 조정세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거래소냐 코스닥이냐의 이분법적 논리로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들은 지금에서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는 대형주 안에서의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한순배가 돌았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대형주 안에서도 차별화되고 중소형주 안에서도 올라갈 종목, 좀 올라갈 종목 중심으로 차별화되는 장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수가 더 올라간다면 주도주가 뚜렷하게 좀 부각이 되겠지만, 제가 한 1950선 정도가 되면은 시장에서 확실하게 좀 주도주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도 좀 그렇지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소진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 상승세가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종목 장세, 즉 대형주 안에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의 지금 지위라든지 아니면 중소형주 안에서도 오늘 메디포스트 같은 바이오주 안에서도 종목군들이 그동안 조정을 받을 때 오늘 또 차바이오 같은 이러한 관련 종목군이 또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거래소냐, 코스닥이냐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낙폭과대 종목군은 한 번 다 돌았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거래소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대형주가 됐건 중소형주가 됐건 성장성 있는 종목 중심의 재편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냐 대형주냐라는 것은 의미가 지금은 거의 없겠네요. 네, 성장성 있는 종목에 좀 더 매력이 있을 거라는 건데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전략에 대해서 좀 꼼꼼히 세워주시고요. 오늘 워스트 업종은 화학입니다. IT, 철강 업종에 아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시각은 오후 들어서 더 늘어났는데 기관의 좀 매도세가 늘면서 화학 업종이 좀 낙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증시를 끌어내린 원인이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제가 시장에 처음 시작하실 때 LG화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적인 조정이 상당히 임박해 있다라 그래서 MACD 다이버전스라는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비단 화학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왜 화학의 조정을 받았냐?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닥에서 가장 많이 양봉을 보인 게 무엇이냐? LG화학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7일 정도 양봉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치고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기관 입장에서 1950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인데 그러면 어떤 거를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시킬까? 당연히 많이 올라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김동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당 부분 그 안에 시장에 대한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느낌과 화학이냐 철강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할 때가 됐다. 제가 전주일라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대형주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30%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비단 화학뿐만은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오늘 좀 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철강 내에서도 조금 차별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오던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도 소폭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라면 중국 관련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은 거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게 화학 관련 섹터였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순환 측면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조정이 있다라 그러면 다시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냐에 따라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매수 관점을 취할 생각이고요. 네. 오늘 화학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순수하게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 실현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논리로 보면 좀 더 간단하겠네요. 예. LG화학을 어느 한 전문가가 한 2주 전 정도에 추천을 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도달을 하고 차익 실현 의견을 준 바가 있는데 지금은 단기간에 화학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워스트 알아봤고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전망을 해볼 텐데 그 전에 해외 IB들이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기관들입니다. 이 도이치뱅크와 크레디트 스위스, 시티그룹 등 전망치를 내놨는데 주로 2000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전망을 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이 네 증권사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중립, 비중 축소 의견이 가장 적었습니다. 주가 범위를 1600에서 2170까지 폭넓게 제시했으나 다수는 올해 말 주가가 2000포인트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해외 IB들의 투자 선호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반면에 HSBC와 RBS 등은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놨는데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GDP 둔화와 환율 불안, 높은 가계 부채 등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 반면에 투자 비중 확대 의견을 더 많이 내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김동희 대표님, 이에 따른 의견 주시고요. 또 남은 한 주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죠. 지수 전반적으로는 좀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9,300억을 샀습니다. 좀 조단위 가깝게 좀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보합권 이렇게 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투신권은 4,500억 굉장히 공격적인 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도 지수가 떨어질 때에 그나마 우리가 믿었던 연기금들도 오늘 1,74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는데 상당히 지수 견인력이 떨어지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보시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 8월달에 폭락 부분을 다 만회하고 전고점대 육박한 그러한 모습이죠. 여기서 지금 숨고르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애플이 시장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으로 시초가는 많이 올라가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점으로 끝나는지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작더라도 지수가 많이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응축이 돼야 된다. 즉 뚜렷하게 주도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분명 없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성 뛰어난 종목은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금년 거래소에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데 이게 오늘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6개월 동안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거래소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탑픽이고요. 외국인들이 6천억을 지난주에만 매수한 이유도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기가 호전됐을 때 제일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올랐다 혹은 비싸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다 많이 사는 이유가 있다라는 좀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코스닥으로 왔을 때는 여전히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금년 1년 내를 봤을 때는 그 어떤 업종보다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보일 수 있지만 1년을 두고 본다면 저는 분명 없이 그 어떤 업종보다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준 대리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럽 특별히 나올 거 없습니다. 뭐 향후에 그리스 관련해서 나올 게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반영을 했고요. 미국 FOMC 회의도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멘트가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뭐 변화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적은 어떻게 했느냐 이미 또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렇다면 195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상당히 지루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전략은 많이 보시던 종목 중에서 최근 조금 주가 하락폭이 있었던 종목,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개별주 중에서는 컨텐츠 관련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점 대비에 10에서 15% 정도 조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에서 올해 실질적인 가시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형미디어나 IHQ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는 좀 매수 관점을 취할 생각이고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오늘 조금 더 매도를 해서 현금이 한 40 정도 되고 주식이 60 정도 되는데 빠질 때마다 현금을 대략적으로 10%씩 해서 그런 중소형주나 개별주 종에 조금 더 들어갈 생각이고요. 대형주는 조금 오른다라 그러면 조금 더 비중을 줄여서 한 여기서 20% 정도도 조금 더 매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탄력적인 지금 대응 전략을 펼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동양증권 이경준 대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